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은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6회 김포시의회 정책 토론회는 여성 친화 도시를 주제로 한 김포 여성 친화 도시를 말하다입니다. 혹시 여성 친화 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적 의미의 여성 친화 도시는 남녀가 도시의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여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며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 친화 도시는 세계 각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형 도시 모델로 도시 외형에 있어서는 주거 공간,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 도시의 모든 면이 여성의 입장, 즉 사회적 약자에게 불평등 없는 도시 구조로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말합니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성주류화 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정책과 과정을 통해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는 지역 여성 정책의 종합적인 모델이며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이런 도시라면 거주하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김포는 여성 친화 도시일까요? 1년 전까지만 해도 김포는 여성 친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적인 틀 안에서 본다면 여성 친화 도시는 아닙니다. 김포 한강신도시는 2006년 조성 당시 성별 영향 평가를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접목한 여성 친화 도시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2014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아쉽게도 지난해 재지정에 실패했습니다. 2014년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이후 더 많은 양성평등 정책을 구축하고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경력 유지와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였으나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재조명하고 김포시에 거주하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김포시 여성 친화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토론회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여성 친화 도시 조성 과정,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아주실 젠더와 정책연구소 조연숙 소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토론자분들입니다. 오선미 맘스케치 대표님이십니다. 김영주 김포 맘들의 진짜 남는 대표님이십니다. 조인서 김포시 마산동 주민자치 회장님이십니다. 이혜주 김포시 학교 급식 모니터링단 단장님이십니다. 문선영 김포시 여성가족 과장님이십니다. 권상우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상임기획팀장님이십니다. 그럼 오늘 전책 토론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먼저 조연숙 소장님의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토론 마지막 순서로 김포시의회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려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요. 아까 인사말에도 저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성 친화 도시에 관련된 토론회를 한다라고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앞으로 김포의 여성 친화 도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말씀을 물어봤어요. 근데 시장님께서 다시 시작해야죠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 친화 도시의 첫 번째 성공 요인 중에 하나로 뽑는 것이 단체장의 어떤 관심과 의지가 첫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기 계신 시장님께서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는 정책을 좀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숙 소장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젠더와 정책연구소 조연숙입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많은 시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그 발제를 하는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동안의 그 주요 사업들이 주로 행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제 시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서의 역할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또 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이런 그 시민들의 요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 앞으로 행정이 여성 친화 도시를 이끌고 가기 위한 많은 힘과 지원을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행정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동안 여성정책 관련된 그 연구와 주로 성주류와 관련된 정책 연구 개발하고 이제 성주류화 전문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여성 친화 도시의 의미와 필요성, 그간의 추진 실적과 과제, 그다음에 시민의 영역별 정책 수요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향후 과제를 제안하는 식으로 본 발제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앞서도 그 의장님께서 여성 친화 도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여성 친화 도시라면 그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정책을 의미합니다. 즉 지역 정책의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사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정책이 전반적으로 성평등하게 되도록 하는 지역 정책의 성주류화입니다. 이것을 이제 김포시의 여성 친화 도시로 정의를 하면 다양한 김포 시민의 정책 요구를 김포시가 지원하고 김포 시민이 주체가 돼서 시민들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지역 안전 및 가족 친화 환경 등을 조성함으로써 김포시 전체가 이제 성평등하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이 뭐냐?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이라고 해서 여성 친화 도시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력이 그 제공이 되어서 많은 광범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추진 인력도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이 뭐냐, 그런 의문들을 제기합니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여성 정책의 변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여성 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히 이제 취약계층의 여성의 그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여성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때 추진 주체는 여성 정책 담당 부서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 도구는 뭐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충하는 것, 그 다음에 기관장의 의지나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여성 정책을 추진해도 여성의 지위는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995년에 세계 북경 여성대회에서 이러한 기존의 여성 정책의 추진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정책의 변화, 즉 성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주류화 정책이 똑같이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이제 정책 영역에 있어서도 기존의 뭐 복지와 교육 중심의 역량 강화 중심의 정책이 모든 정책으로 확대가 되었어요. 고용이나 복지나 교육이나 환경 모든 정책 분야의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성주류화 정책, 이를 위해서 뭐 제도적으로 성별 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별 분리 통계 이러한 정책 차원에서는 뭐 행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차원에서는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개선이 이루어졌느냐? 뭐 성별 영향평가 아시겠지만 문서 작업이에요. 그 여성의 수요율이 얼마고 남성의 수요율이 얼마고 어떻게 정책이 개선되었는지 이게 문서 작업이다 보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면 실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어떻게 이끄느냐? 그게 바로 이제 행정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방법의 변화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도입된 것이 이제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는 아까 시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시민과 밀접한 사업들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대상에 있어서도 성주류화 정책에서 물론 정부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분석하고 있지만 도시 공간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거기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 공간이나 환경 이러한 것들을 정책 대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주체는 기존의 뭐 성주류화 정책과 뭐 여성 정책이 다 여성 정책 담당 부서이지만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의 추진 주체는 여성 친화 도시 담당 부서이기도 하지만 민관 협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추진 도구도 젠더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제 여성 친화 도시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고 여성 친화 도시가 나아가야 될 그러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의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는 시민 참여. 그래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 연령별, 성별, 지역별, 대상 특성별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를 초기에 구축할 때 여성 도시 친화 도시 협의체가 있느냐,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느냐, 이런 것을 주요 핵심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는 대외적인 거버넌스, 행정과 의회와 시민이나 대중매체 등 제 영역과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는 대내적인 거버넌스도 필요로 합니다. 행정 내 다양한 부서 간의 협력 체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성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을 변화시키고 그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는, 즉 시민사회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일자리, 돌봄, 지역안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성과를 도출하는 성과 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일회성이나 단발성의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를 통해서 이제 환류 체계를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성 친화 도시의 정책의 운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여성 친화 도시의 기존 사례를 보면 이러한 운영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2017년도 우수 사례를 보면 지역으로서는 경기 부천, 주체가 된 사업의 주체는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 물론 이제 부천 여성 청소년 재단은 부천시가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이기도 하지만 이제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명이 이제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한 안전을 확실하게 지키는 행복한 부천 쌈딱 네트워크, 이런 부천시 여성 청소년 재단이 기획해서 안전과 관련된 실태 조사나 이제 동아리 활동 운영, 그래서 동아리를 통해서 어떠한 부천시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과제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이제 우수 사례로 꼽혔고요. 충남 아산의 안전지도자협회가 주체가 된 성매매 직결지의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구축해서 여성 친화 만들기 사업으로 변화시킨 이런 예입니다. 그래서 성매매 직결지는 사람들이 뭐 혐오하고 싫어하는 지역이지만 그것을 관계자나 실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문화적으로 사람들에게 개방하고 문화적으로 활용한 그러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에 의정부시 새마을분여회가 만든 여성 일자리 만들기 사업도 이제 지역의 어떤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일자리가 필요해서 어떠한 일이 소득을 창출할까,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그러한 사례가 이제 또 우수 사례로 포함이 되었고요. 전북 김제시의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체가 된 웃음 꽃피는 여성가족 마을 만들기도 역시 그러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만든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 친화도시는 누가 운영 주체가 되느냐, 시민이 운영 주체가 되어서 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간의 취지 실적과 과제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여기에 정리한 부분은 제가 작년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김포시가 경기도 여성가족 연구원에 의뢰한 이제 김포시 여성 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선영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이것은 문서로 가름하고요. 저는 이제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한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담당 박사님과 논의를 통해서 조금 구체화된 구체적인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행정체계나 거버넌스 구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보고서 작성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한 부서 내에서 정례적인 모임, 그것을 통한 사업 개선,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체계로서 협의체나 시민참여단의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로 이제 행정이 주도하고 단발성 사업으로서 교육이나 워크숍 등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사업의 성과, 즉 시민의 역량을 통해서 뭔가 일자리를 창출했다든지 돌봄을 만족하게 시민들이 돌봄의 서비스가 향상되었다는 그러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부서의 사업을 여성 친화적 관점에서 연계되지 못하고 이제 여성 정책 부서가
열심히 추진했지만 여성 정책 부서의 내 사업으로 한정된 점, 이게 이제 한계가 되지 않았나 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영역별 대표 사업에 대한 문제로서는 이제 이따 시민의 수요를 통한 그 조사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경제 활동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이 좀 미흡하다. 이 문제는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그런 한계들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과제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돌봄 및 보육 관련 정책인 거의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드러나게 하는 방법,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사업은 무엇보다 이제 김포시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관련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관련된 시민사회 양성도 역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의 영역별 수요와 관련해서는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한 정책의 수요입니다. 이미 김포시의 그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 연구를 여성 친화 도시 기본계획 조성 수립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김포시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김포시에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성평등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부서 간 협력 체계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의 필요성. 그래서 요즘의 사업은 어떤 한 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유관 기관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새로 유입된 김포시가 신도시가 되면서 이제 새로 유입된 시민들과의 소통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반 체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는 너무나 많은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요구, 그다음에 결렬단지 여성뿐만 아니라 농업 여성들,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이러한 요구들이 과연 이러한 김포시의 시민의 요구를 과연 행정이 다 수용할 수 있느냐, 다 할 수 없다면 시민들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주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사별로 정리를 했고요. 가족 친화 환경 조성과 관련돼서도 역시 돌봄에 대한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돌봄 사업의 플랫폼을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서비스를 높이는 거. 그래서 기존의 서울형 어린이집은 그런 방식의 그 보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그러한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김포시에는 많은 유능한 젊고 또 역량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전통적인 행정 주도의 국정 운영 형태, 이게 이제 과거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시민은 주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관심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와 지식, 그다음에 권한, 실행 주체가 다 행정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는 시민이 이끌고 가는 그러한 정책이었다면 여성 친화 도시 정책은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지역의 NGO 단체, 그다음에 의회, 행정 공무원, 젠더 전문가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여성 친화 도시 정책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 시민과 NGO 단체는 단지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수요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활동하는 참여의 주체로서 일해야 되고, 행정은 이러한 시민과 사회단체의 요구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시민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와 같은 젠더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기획 과정과 추진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 반영을 위한 그러한 자문을 듣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의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존에 그 의회 의원들이 젠더 관점이 무엇인지, 성인지 예산이 무엇인지, 성별 영향 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심의나 그러한 것들을 적절하게 함으로써 이제 행정이 더 일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 확보나 어떠한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반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 김포시에 놓여진 과제는 이제 김포시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 강화,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력 사업 발굴. 대부분 아까 소개된 여성 친화 도시 우수 사례는요, 여성 정책 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예컨대 그런 그 사업들은 대부분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어서, 지금 김포시가 하고 있는 마을 사업,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여성의 참여를 통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동아리 활동이 필요하다.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하고 일하게 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그 행정의 방법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단체 역량 강화의 부분인데요. 김포시에는 12개의 여성단체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단체에 대한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그 사업들의 단체들을 적절한 단체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제 그 단체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안한 이제 시민 모니터링단 역량 강화에 대한 과제입니다. 과제를 제안을 했고요. 이제 단계별로 일단 제1기는 모니터링 구상했고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성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단체가 실제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역할은 조금 더 여성 친화 도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성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의 그 예산 심의와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심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들이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여성 친화 도시 조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개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각종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의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현숙 소장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포시에서 추진했던 여성 친화 관련 사업이 행정 주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성과로 연계되지 못했고, 또 영역별 대표 사업의 대표성 및 파급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 김포가 여성 친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역별 정책에 대한 수요를 잘 파악하고 행정과 시민, 그리고 여성단체의 역량 강화와 시의회의 모니터링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발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성우 팀장님이신데요.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상임기획팀장이십니다. 근데 팀장님께서는 여성친화 도시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의미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 들어보고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여성친화 도시는 어떻게 조성돼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상임기획팀장 권상우입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요. 2006년도에 우리 한강 신도시를 기획할 때 제가 기획했던 것이 도시에 좀 여성의 시각으로 도시를 좀 평가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발전기본법 10조에 있는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것을 우리 신도시 계획의 접목을 최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에는 처음으로 접목을 시도했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여성가족부의 사업에 선정이 돼서 연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여성친화 도시라는 것을 선정을 해주고 했었는데 익산시가 첫 번째로 선정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우리 김포시입니다. 그러나 여성친화 도시라는 것이 어떤 하루아침에 우리가 선언을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도시의 기반 시설을 계획하고 또 건설하는 도시계획과 건설이라는 물리적인 어떤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처럼 여성가족부에서 추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또 보육과 교육, 그리고 여성들의 참여 네트워크, 정책, 또 여성 친화 도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이런 두 부분이 양날개가 되어서 발전해야 되리라 봅니다. 사실 기술자로서 반성을 하자면 지금까지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 우리 토목, 건축 기술자들은 이런 도시 철학과 여성 친화 도시의 개념을 이해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시설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성 친화 도시라는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것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페미니즘으로 치부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이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절반씩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또 아내, 딸들, 또 여자 형제들, 이런 우리 형제들이 같이 살아가는 도시인데 여태까지는 도시계획가나 또 건축가들이 대부분 또 남성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여성 계획가들이 사실은 지금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도시계획 부분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 공간에서 조금만 더 배려했을 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 계획적 측면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성 친화 도시라는 용어를 쓸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 도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면은 양성평등 도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2006년도에도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용어를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히려 남성들이 여기에 더 반발이 있을 것 같고 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도시의 철학을 담고자 할 때는
좀 더 그렇게 딱딱한 용어를 쓰기보다는 여성 친화 도시로서 여성 도시가 아니라 또 여성들이 편리한 도시가 남성들에게 불편한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계단이 있는데 옆에 경사로가 있다 해가지고 남성이 불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도시의 개념을 말 그대로 관청과 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곳이,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이 도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교육받고 또 성인이 되어서는 일터로서, 그리고 또 휴식을 얻고 또 재충전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생로병사가 담기는 곳이 바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전번 여성 친화 도시 선정에서 재지정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우리 김포시가 계속적으로 이런 도시 철학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고 또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됐다 해서 하루아침에 어떤 도시가 달라진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도시가 성숙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은 한 도시가 추구해야 되는 그 도시 철학을 가져야 될 것이고 시민들이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김포시는 2000년대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아파트를 그 당시에 사업 승인을 할 때 대부분 지하 주차장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보면은 아이들이 단지 내에서 충분히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또 단지 내에서는 또 녹지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했습니다.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 그러니까 슈퍼블록을 많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또 건강 측면에서도 또 네트워크 또 수변 공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계획했던 그런 또 저력이 있는 우리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개별 입지로 인해서 좀 난개발이 많이 진행됐었지만 민선 7기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획 입지인 산업단지로 유도하고 또 이런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때 또 우리 여성들의 일자리도 좀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거시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GTX-D 수도권 광역철도를 철도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포시도 수도권에서 사실은 위성도시입니다. 그 위성도시는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정도 서울과의 접근성으로 인해서 가까이 있지만 이번에 어떤 광역철도에서 빠진다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참으로 교통 기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도시의 철학을 담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가 뭐 여성만을 위한 이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성이 편하면 여성한테 편리한 이런 도시라면 누구에게나 편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들을 좀 같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건축가 토목에 그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반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자기 반성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김포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비롯한 계획된 산업단지 조성과 여성 일자리 확보를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며 사람들이
시민들이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행정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나 대표님이신데요. 김포 여성들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포 맘들의 진짜 나눔 김영주 대표님께서 카페에 올라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김포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맘들의 진짜 나눔 맘카페 대표 김영주입니다. 본론에 앞서 간단히 저희 진나가 실천하고 활동했던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함께 김포의 외곽도시를 탐방하는 엄마 어디가, 김포의 외곽마을과 신도시 마을이 함께하는 마켓 월곶 살롱, 가족이 함께 밤을 보내는 야한 미팅, 이마트와 함께 기부하는 마켓 동행 등의 활동을 비상업화로 진행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그에 따른 수익은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친환경 도시를 말하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진나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김포 여성들의 희노애락이 담긴 이야기를 매일 듣고 보고 있습니다. 게시글을 읽다 보니 반복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포 여성들의 이야기 중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은 고민하며 글을 씁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도 신랑도 서울로 출근을 해서 아침 일찍 나서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집을 나설 때 아이가 학교 가기 전까지 맡아서 데리고 있다가 학교에 보내주실 분을 찾습니다. 그 글을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이렇게라도 사람을 찾을까? 모르는 이에게 내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구나라고요. 주부 엄마들은 일자리에 대한 고민글을 씁니다. 아이를 낳고 다시 재취업을 하려 하니 쉽지 않네요. 경단녀라는 이유로 다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려서 김포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은데 김포에 일자리가 많지 않고 일자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외벌이로 살아가기 힘든 현실입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김포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막막하기만 합니다. 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같은 고민을 가진 이웃이 가장 많은 도시가 김포라고 생각합니다. 김포는 평균 연령 38세의 젊은 도시입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을 키우는 엄마들이 가장 많은 도시가 김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매력적인 도시의 요인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모여 함께 고민을 해소하는 곳, 그곳이 김포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워 나 아니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이웃도, 아파서 1시간만 쉬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이웃도, 중요한 일정이 있는 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는 이웃도 이곳 김포라면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각 동마다 타가 개념의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어떠한 조건에도 묶이지 않고 잠시라도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면, 육아에 자신 있는 분들이 재교육을 받아 아이들을 돌보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김포 여성들은 육아와 취업에 대한 고민을 한결 가벼워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김포 여성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복은 오늘의 어려움이 해소될 때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족이 행복하단 말을 떠올리며 그 옛날 육아 품앗이를 롤 모델로 한 보육체계를 신도시에 사는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포의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일자리,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육아 문제 해결이라는 말씀과 그러기 위해서는 타가 개념의 시설이 각 읍면동마다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육아에 자신 있는 분들을 재교육시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육아와 취업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 친화 도시는 여성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살피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선미 맘스케치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동 육아의 필요성을 느껴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공동 육아를 하고 계신 맘스케치 오선미 대표님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공동 육아를 하고 있는 김포 육아 공동체 맘스케치 대표 오선미입니다. 이 공동 육아는 사실은 이 공동 육아에서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라보는 이 여성들은 이 자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이 엄마와 자녀, 이 아동은 행복이 함께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요. 또 아이가 행복해야 엄마가 행복하고 엄마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엄마들은 여성 친화 도시,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가 없어서도 아니고 또 자신의 관심사가 없어서도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육아는 이분들에게는 당장 오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공동 육아를 저희가 이제 김포시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3년 정도 진행했고요.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3년을 했는데 사실 제가 답답해서 제가 차렸습니다. 제가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같이 키워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동체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답답한 여성들이 그냥 관내에 이게 불평스러워 저게 불평스러워 하고 자꾸 불평만 늘어놓고 또 이렇게 민원을 또 제시해야 될 건 제시해야 되겠지만 여성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 나선다면 사실 관에서 이렇게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활동을 하고 3년은 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좀 더 가치 있게 강사를 섭외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회원들도 좀 많아지고 엄마들도 많아졌어요. 이제는 이 보육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엄마들이 그 여름과 겨울로 방학 때 캠프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 겨울로 이 아동 그 리더스 인성 캠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는 김포시에 저기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포시 로고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포시에서 로고를 이렇게 이미지로 보내주시는데 똑같이 홍보를 해도 거기 로고 하나, 김포시 로고 하나 찍힌 거에 대해서 김포시의 어머니들은 진짜 열광하시거든요. 야, 김포시에서 이런 거 해주는구나 하는 그 기대감, 그리고 그 신뢰감을 정말 저는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4시간 교육을 했고 8시간 1박 2일, 지금은 2박 3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회비도 받아요. 10만 원씩. 하지만 이 베스트 김포 이게 찍히는 순간 한 2주 안에 저희가 80명 모집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엄마들은 이 부분에 갈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시민들의 소리가, 이런 엄마들의 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 제가 어제 네이버 창에 김포 초등 캠프 쳐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도에 교육청에서 영어 캠프 한번 하셨고요. 고촌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외부 업체 이렇게 모셔다가 리더스 캠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김포 인성 캠프 치면은 저희가 한 캠프가 여름 겨울로 해서 그게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저는 대형마트에서도 이벤트 행사 같은 거 하는데 저희도 어떤 행사를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이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문화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엄마들은 김포에서 하는 이거 이렇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 중에 내가 어떤 거를 갈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이런 소리들은 김포 여성들의 엄마들에게서는 나오면 안 되는 소리라서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감정동, 사우동, 장기동 이렇게 세 곳에서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소모임으로 그 지역의 엄마들과 아이들이 함께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오면 엄마 아이가 정말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자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소수의 힘으로 어떤 시설을 저희가 뭐 구축을 한다든지 서비스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주 하고 싶다는 건 사실 제 이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김포시가 좀 이렇게 시설을 구축하고 또 시설 안에 김포 여성들이 저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뛰는 이런 여성들을 좀 강사로 육성해 주셔서 시민과 관이 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가는 일은 어려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여성 친화 도시는 이제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를 함께 찾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선미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포시 로고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몰랐네요. 네, 여성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녀의 행복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체험 문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성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보자라는 제안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가 공동육아 시설을 만들고 그 안에 여성이 들어가 일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여성의 일자리와 보육 두 가지 모두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인서 주민자치회장님 말씀이신데요. 민과 관의 중간에 계신 분이죠. 네, 마산동 주민자치의 조인서 회장님, 여러 활동을 하시면서 그동안 느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기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조인서라고 하고요. 김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서 살아갈 김포에 내 움직임만 더해서 발전이 앞당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육아맘의 현실, 경력 단절 여성들과 그 직장맘들과 고충을 전달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마을을 살리고자, 우리 동네를 살리고자 애쓰는 그 활동가들을 그런 가치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하되는 현실과 자주 마주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살피는 고민과 논의가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현재 김포 마을 활동가, 단체 협의회 아니면 여러 그 활동을 하시는 마을 활동가 중에는 여성이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 강한 신념으로 다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인데 정작 공식적인 가치 평가에는 늘 제외되어 있죠. 오랜 시간을 활동하는 엄마인데 공식적인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해 정작 내 아이를 맡기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고 정당한 가치 평가가 없으니 경제적인 부분은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것이 마을 활동가들의 현재입니다. 사회와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 마을 활동가들을 바라는 것이 여성이 아닌 현실이,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김포의 여성들은 좀 더 현실적인 여성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생리대를 항시 비치하는 것보다 소모임으로 아이 돌봐주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바라는 것이 김포 여성들의 현재이고요. 이처럼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활성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여성들도, 이를 통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여성들도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성평등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이에 따른 경제적 능력 향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앞에 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것은 바로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양성평등기금이나 그 등등을 유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이 육아나 가사 문제에서 해방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마을에 있는 그 다수의 여성 리더들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특히 운영에 참여하는 다수의 여성 리더들은 여성의 사회 참여에 장애가 되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적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성 리더들을 양성하는 과정은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은 다양한 논의 끝에 정립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 정책 토론회가 김포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의 출발이길 바라며 김포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여성들이 많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조인서 주민자치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 공중 화장실에 생리대를 비치하는 것보다 그 아이돌봄을 하는 것이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만큼 아이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다방면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들의 어떤 가치 평가의 절하 이런 현실에 좀 마주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의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냥 뭐 복지 대상자들에게는 보육과 돌봄이 그렇게 어렵진 않으나 일반인에게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현실을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역량을 강화할 기회가 많아야 하지만 육아나 가사 문제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저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이런 제도적인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혜주 단장님이신데요. 김포에 있는 모든 것, 사람, 자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긍정 마인드의 소유자이시죠. 15년차 학부모로 그리고 마을 활동가로 영역을 넓히고 계신 이혜주 김포시 학교급식 모니터링 단장님의 여성 친화 도시 김포가 우선시했으면 좋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배웅들을 받고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또는 어떤 배웅을 하셨을까요? 등굣길 아이들 또는 출근하는 남편에게 우리 동네 엄마들은, 아내들은 또는 여성은, 또 저는 잘 다녀와, 안전하게, 그리고 잘 돌아와 라는 아침 인사로 남편을 보내고 아이를 보냅니다. 아마 그것은 우리 일상 안에 안전히 숨쉬는 것만큼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성과 아이는 한 배를 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남편도 살짝 그러긴 하는데요. 운전대를 잡고 신호등 앞에 서셨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슬금슬금 신호등을 살짝 위반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실까요? 근데 그 신호등에 만약 우리 아이가 서 있다면, 그게 우리 아이들의 등굣길이고 하굣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뭐라고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아이들은 정거장을 지나서 무섭게 멈추는 버스에서 휘달리면서 쓰러지듯이 차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고1 저희 딸은 집 밖을 나가면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텀블러에 물을 싸줘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들고 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 밖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화장실을 이용할 때 작은 구멍만 있어도 무섭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런지 여기 계신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정말 너무나 다행인 건 우리 동네 김포에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는 좋은 이모들이, 그리고 좋은 삼촌들이, 여기 계신 좋은 리더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다행이죠? 우리 아이의 등굣길을 챙겨봐 주시는 어른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아이의 대중교통이 편안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는 모니터링단도 계시고요. 또 우리 아이의 공교육이 조금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는 여성 시민단체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식판 위에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이런 따뜻한 정스러움으로 지금 군대에 가 있는 저희 큰아들이,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저희 아이가, 고1 딸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동네를 떠나지 않고 싶고 김포를 감히 본인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동네 학부모로 교육 관련 활동 또는 아름다운 가게 대표 이런 활동들을 하며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저에게 답을 주었던 거는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사람. 김포의 가장 강점은 사람이더라고요. 참 좋은 사람이 많은 동네가 제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김포더라고요. 마을을 사랑하는 이쁜 오지랖이라고 할까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곳 김포에서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사회공헌 역할을 해나가는 이런 분들이 신이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건강하게 판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물론 그러고는 계시지만 이 판이 조금 더 합의와 인정과 동의 안에 조금 더 신명나게 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이 아닌 여럿이 같이 함께 고민을 하면 그런 것들이 아마 여성 친화 도시, 죄송스럽게도 저는 김포가 여성 친화 도시라는 사실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학교고시 모니터링단 활동을 하며 관과 민이 어떻게 함께하면 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살짝은 맛을 본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정책 토론 자리가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우리가 바른 소통과 건강한 나눔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아까 말씀 주셨던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오늘 이 자리 한 번으로 또는 수많은 정책들로 끝나지 않고 저의 고1 딸이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아줌마가 되고 우리 동네 건강한 오지라퍼로 좋은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진심으로 논의하고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친화 도시, 진정한 여성 친화 도시, 살고 싶은 김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주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학부모님들, 또 건강한 먹거리를 살피는 학교급식 모니터링단 등등 김포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활동가라는 이름으로 사회 공헌의 역할을 해나가는 이들이 신이 나서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이들이 건강하게 활동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소통의 판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이셨습니다. 이게 그냥 제안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정책으로 실천으로
이어나가서 보다 안전한 김포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 여성가족과 문선영 과장님께서 앞으로 김포시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 재지정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신지 여성 친화 도시 추진 현안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여성가족과장 문선영입니다. 오늘 김포시 여성친화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토론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포시가 여성친화도시 1단계 사업 추진을 기반으로 향후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고 또 재지정에 대한 고찰을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분들이 주신 의견과 소리를 듣고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끔 쓴소리가 쓴소리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약이 되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김포시의 여성친화도시 추진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언급되었던 여성친화도시 아마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에 운영하는 도시로 여성 친화에서 여성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나아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여 만들어가는 도시를 말합니다. 특히 김포시는 2006년 세계 최초 신도시 개발 사업에 성별 영향 평가를 시행하여 국내 신도시 및 각종 개발 사업에 성별 영향 평가를 전파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각종 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여성 인구와 고학력 여성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환경에 양육과 돌봄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기회보장, 정책 참여 등을 유도하여 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김포형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4년 김포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지속 가능한 사람 중심 행복 도시로 김포를 비전 가지고 여성친화 도시, 안전한 도시, 활기찬 도시, 행복한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 여성친화 도시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시정의 모든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해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해 왔으며 양성평등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 도시 시민참여단과 조성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시설 및 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 및 시민의 참여 확대와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2015년도에는 김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하여 종합적인 취업, 창업, 통합 지원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이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역량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 리더 양성, 아카데미 운영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범죄 위험이 높은 10개 지역에 방범 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안심 기갓길 조성 사업, 여성 친화적 도시철도 운영과 시민 안심 스마트포야 운영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위해서 초등돌봄센터인 우리 아이 행복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공공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오고도 있습니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의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양성평등 시민강사를 양성하여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다문화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맞벌이 여성, 마을 공동체, 참여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여성들이 교류하고 소통하는 여성 친화적인 시민 면접, 여성 친화 도시 시민 워크숍, 시민 정책 발언대를 개최하여 시민 참여형 여성 정책 제안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사업 추진 시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지난해 그간의 여성 친화 도시 성과를 토대로 더욱 발전된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단계 지정 사업에 신청했으나 안타깝게 최종적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재지정을 되지 않았을까? 그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 직원들, 또 전문가들, 또 여러 집단들을 통해서 또 고민과 검토를 해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지정 전반에는 사업 추진 기반 기틀 마련에 시간이 필요했으며 후반에는 시민 참여를 이끌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의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5년간의 꾸준한 사업 연계 부분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여성 친화도시 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데는 부서 간의 소통과 성인지 인식 차이 등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아까도 계속들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 참여와 민간 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대부분 사업이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 주도적 사업인 점도 저희도 인지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하지 못한 점이 있었으며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여성가족과에서는 다양한 직군과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분들과의 인터뷰와 워크숍을 했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으며 홍보와 사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김포시 평균 인구 평균 연령은 39세로 여성 친화도시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는 30, 40대 여성 인구가 많지만 양육 및 돌봄 문제로 여성 친화 사업에 참여를 이끌어내는 요인 마련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9월 말 기준 인구 증가수가 전국 1위로 인구 유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및 운영기간 확대 운영이 과제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극복하고 향후 여성 친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성 친화 도시 사업에 대해 지속성과 연속성 유지를 위해 여성 친화 도시 교육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지표를 보완하여 사업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서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하여 부서별 인센티브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여성 친화 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하는 여성, 함께하는 우리, 스마트한 도시 김포를 비전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여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목표로 하여 앞으로 더욱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수요와 연계하여 김포 여성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소통과 성장을 통해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포 여성의 참여와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소통과 성장을 위한 민간 협력체인 김포 여성네 플러스를 운영하고 유입되는 30대에서 50대 고학력 여성을 김포시의 산업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와 직업 능력, 교육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와 농촌 지역 여성들의 연계와 안전을 위해 균형적으로 여성 친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철도역과 주변 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안심 귀갓길 사업과 함께 김포 골드라인 안심 2배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주민 모두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소통과 참여 공간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시민 참여 역량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북변동 어울림센터 내에 여성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는 생활 SO 복합화 시설에 김포시 가족센터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행복 나눔, 다양한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적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및 산업단지 형성으로 다양하게 유입되는 가족 구성원들을 고려하여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9개소와 초등 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개원하였고 2022년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 55개소와 초등 돌봄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 설치하여 돌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제도 초등 돌봄 우리 아이 행복 돌봄센터를 마산동 블루힐 아파트 은여울 마을점에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마을 공동육아 공동체를 지원하여 가족 친화형 돌봄 공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성 친화 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체계화하고 소통과 참여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의 니즈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시민이 주도적인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과 여성 친화 도시 시민참여단, 조성협의체, 지역사회 여성단체들, 여성 친화 유관기관과 지역사회 리더들이 모여 여성 친화 도시 거버넌스로 구축하여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여성의 니즈를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사업의 연계를 통해 시민 주도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포시는 여성 친화 도시 기반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던 1단계 사업을 기반으로 보다 발전된 2단계 사업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충분히 조성하여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체 여성 친화 도시 거버넌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기적인 운영을 통해 여성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의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성평등이 실현되고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하여 보다 발전되는 여성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정책에 대한 제안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얘기도 해주셨고 그것들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선영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 2단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시는 걸 보니 시에서는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죠? 네. 사실 1단계에서도 많은 사업을 시에서도 했고 성과를 냈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문제는 이런 성과가 좀 관주도적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쉽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 친화 도시와 연계돼서 좀 홍보가 되지 못한 점, 이런 것들이 정말 시에서 열심히 이제 사업을 추진하시고 성과를 내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미흡한 점을 더 보완을 하시고 또 여성의 경제 참여, 그리고 도시와 농촌 여성들 간의 소통, 그리고 다양한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가 같이 하는 공동체적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여성 친화 도시의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 내용이나 토론자 내용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상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 내용이나 행정에 바라는 점 등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좀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소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이 여성 친화 도시 토론회를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 그동안 5년 정도 저희가 1단계로 여성 친화 도시를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김포가 여성 친화 도시였어? 여성 친화 도시는 어떤 도시인데? 라는 이렇게 반문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 친화 도시가 더 변화된 모습을 가지려면 지역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토론회를 만들었지만 사실 이런 게 제도적으로 그 여성 친화 도시에 재지정을 받는다는 그 의미도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재지정을 받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지 전문가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여성 친화 도시의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총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김포시가 2014년도에 1단계로 여성 친화 도시 그 지정을 받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1단계 그 지정을 받은 것은 뭐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 안심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하고 그 제도적인 요건들을 갖추면 어느 정도 갖추면 이제 친화도시로 인정을 한 거고요. 이제 재지정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친화도시는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 부서가 뭐 김포시의 전 그 사업 영역을 다 포괄할 정도로 충분한 인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기관 내에 행정기관 부서 간에 그런 협력 그리고 시민과의 그 소통을 통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시민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무엇이고 그러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재지정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3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명예도시로 다시 더 이상 그 지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3단계를 마치면 이제 시민과 관이 함께 이루어가는 그 도시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까지는 김포시가 여성 친화 도시였다가 오늘은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이미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의 시민 역량도 갖추어져 있고 시민 단체도 동아리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이제 과장님이 또 지난 그 시간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보니까 김포시가 시민들의 수요와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이러한 요구에 적극 지원하겠다. 좀 힘을 빼고 지원하는 것에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의 접점을 하는 역할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에게 조금 더 많은 역할을 주고 하게 하고 도와주고 이런 역할에 집중하면 그들의 성과, 나의 성과가 아니라 내 부서의 성과가 아니라 그들의 성과를 드러내 보여주면 가장 좋은 홍보는요 입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여성 친화 도시 홍보할 수 있어요. 홍보팀에서 아무리 해도 홍보 잘 안 되지만 엄마들의 입소문은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여성들의 그러한 그 특성과 속성들을 잘 활용하시면 재지정도 무난하게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제도적으로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서 간의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거고, 또 그 속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소통을 통해서 그 사업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1단계보다는 2단계에 지정이 됐을 때 이제 여성 친화 도시의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토론, 네, 이혜주 단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문선영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사담을 잠깐 나누다 보니까 저희는 둘 다 딸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비슷한 양육관으로 성장하는 딸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친정어머님이 뭐 매일 전화하시다시피 하지만 안부를 물으시느라고요. 근데 되게 다급하게 전화하셨어요. 손녀의 안부를 무지 급하게 물으시더라고요. 이유는 검색어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검색어가 저 같은 엄마들한테는 굉장히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김포 성추행. 후천성 면역결핍증 20세 남성이 17세 여고생을 성추행한 사건이었는데요. 80을 넘으신 저희 엄마는 김포 시민이 아니시지만 이제 김포를 챙겨야 되는, 김포가 당신이 챙겨셔야 되는 동네가 돼버리셨어요. 이유는 당신의 딸이 살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손녀가 자라고 나고 있는 동네더라고요. 과장님, 저희 친정어머니의 딸 저이혜주 그리고 저희 딸 고1 저희 딸이 이 김포에서 여성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가 될 김포에서 안전하게 잘 자라고 제가 잘 늙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작년에 그 워크숍을 하면서 다양한 직군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김포는 안전하다가 제 1번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접하면서 사실 관에서도 저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분은 좀 강제 추방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는 뭐 찾아가는 성폭력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답은 아니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성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착화되고 인지하지 않으면은 누구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 외국인이 많은 8번째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관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관한 부분들이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유관기관, 뭐 경찰서라든가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외국인 관리에도 좀 만전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과연 관에 어디에다가 연락을 하셔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 김포시에는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이런 거를 주신다면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의 상담이라든가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건도 아마 저희가 연계를 해갖고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앞으로도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CCTV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안전한 김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되셨나요? 믿고 열심히 잘 기다리면서 협조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요. 다음 질문하실 오선미 대표님, 네, 질문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문선영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왔고
또 반성도 하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 사실은 제 질문이 좀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동체에서 이제 다문화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요. 다문화 엄마들도 이 공동체에서 수용하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그냥 다문화 뭐 가족 교육 이렇게 단발성이지 그 엄마들이 김포가 좋아서 뿌리내리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동체 안에서는 중국 엄마, 우크라이나 엄마가 아니고 같이 김포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냥 우린 엄마예요. 그래서 소통하기가 참 좋더라고요. 수용하기도 좋고. 그래서 이 다문화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가까이에 들어와 있는 이런 공동체가 또 활성화 이렇게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의 수가 경기도에서 8번째, 다문화 가족이 10번째 정도로 다문화와 외국인의 가족들이 김포시에 많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회라는 게 아마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초등학교에 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아이들이 있는 거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눈과 다른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분들도 한국의 아이들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셔야 되고요. 다문화 이주 여성,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도 지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건전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통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을 하고 동화가 돼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김포시에 이렇게 많이 정착하는 이유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포시에 또 살기가 좋아서 아니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이제 김포 시민으로 정착해서 더 활동하고 김포 시민으로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김포시와 또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다른 눈이 아닌 같은 눈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답변 됐을까요? 추가 질문 있으세요?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 조인서 회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체에 소속돼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발제문에 보면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활성화 영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김포시에 다양한 조직과 봉사단체가 많은데 이들 단체의 상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화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계가 그러나 왜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네, 그래서 생각을 좀 제가 해보고 짧은 시간에는만 제가 한번 돌아보고 제가 활동했던 시간들을 잘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급증하게 인구가 늘었죠. 그래서 그 또한 또 세대 변화가 굉장히 매우 빠르게 일어난 데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 간의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각계의 계층에 계시는 그런 단체나 이런 활동분들은 계속 하시던 일을 계속 하셨던 거죠. 활발하게. 근데 저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 저희는 그런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더 너불어서 같이 하지만 화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과도기에 있지 않을까, 저희 세대가.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 토론회도 열리고 있지만 이런 과도기를 잘 지낸다라고 하면, 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하면 잘 연계되지 않을까. 제가 저 같은 각계 계층에 계신 대표님들이 활동을 더 잘해주신다고 하면 소통이 되는 데 있어서 되게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선은 김포에 다양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 대한 변화를 좀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공동체를 좀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김영주 대표님. 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시의원에서는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해주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더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이신데 사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준비를 하면서 좀 고민을 했거든요. 나는 시의원으로서 여성 친화 도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런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제가 했던 뭐 그런 그 조례 발의라든지 5분 발언 뭐 이런 시정 질문 이런 것들을 쭉 찾아봤어요. 거기서 나온 결과는 그러니까 뭐 공원이나 가로수의 조명의 밝기가 좀 너무 어두웠었고 그 다음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가기에는 턱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뭐 그리고 화장실에 공원에 수유실이 없는 뭐 이런 부분들도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개선되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는 뭐 지역의 특색 사업이 특성화될 만한 그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민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저희 의원들도 대안으로 제시를 하지 못했었고 또 지역에서도 특별한 이런 것들을 찾기가 조금 관에서도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들어서는 김계순 의원님이 재지정을 앞두고 좀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각 부서에 성인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자, 그리고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자, 또 젠더 정책 담당관을 도입해서 해보자라는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사실 좀 그때는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그렇게 하고는 있었지만 사실 문제는 시민들의 피부로 여성 친화 도시야라는 거를 느끼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토론의 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토론의 장에서 여성들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들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여성 친화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함께 또 관하고 시의회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런 토론회를 좀 만들게 됐습니다. 저 반성 많이 했고요. 앞으로 시민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권상우 팀장님 오랜 시간 계셨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제안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아파트를 건립할 때 500세대 이상이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그 민간 아파트를 허가해 줄 때 그 커뮤니티 시설에다가 공동 육아나 공동 돌봄 이런 공간들을 미리 마련을 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돌봄이나 육아에 대한 이런 공간을 별도로 시에서 좀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돌봄 우리 아이 행복 돌봄 센터가 LH에서 그 주공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공간을 제공을 해서 우리가 돌봄센터를 해주는데요. 사실 민간 아파트에서는 지금 이루어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공간이 바뀌려면 사실 주민 동의도 있어야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주민 동의 없이도 그런 공간이 처음부터 활용될 수 있으니까 도시 계획을 할 때 또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지금도 이제 아파트를 계획할 때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세대 수가 일정 규모가 넘었을 때는 또 유치원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서의 결과적으로 그 재산이 기부 체납된다든지 무상이 돼야 또 관에서는 그걸 운영을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좀 해보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부분의 건물에서의 공간적인 부분을 어떤 관에 또 이 지역사회
제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제도에서도 있는데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적용되는지 부분은 좀 더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동 육아를 진짜 하고 계신 오선미 대표님이나 또 이제 돌봄센터를 저희가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쉽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뭐 돌봄과 육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토론자분들 계실까요? 여기 현장에서는 없으신 것 같은데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요청된 질문이 있습니다. 좀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성 친화 도시로서 여성이 활동할 수 있는 전용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이 있는지 좀 질문해 주셨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북변동의 어울림센터 안에 저희가 그 여성 커뮤니티 시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3년 이후에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권면에 생활 SOC 사업으로 가족센터가 그 대권면 문화복지회관 내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여성들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모여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이 있네요. 네, 그리고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나요? 2014년도에 김포시는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재지정에는 아깝게 실패했지만 여전히 김포시는 여성 친화 도시입니다. 올해 예산과 2021년도 예산에 여성 친화 도시에 관한 사업과 정책들이 배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가 한번 형성이 되면 그 쭉 기조가 이어지고 여성 친화 정책에 관한 사업들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과 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재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도시 브랜드를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다시 도전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재지정 받도록 할 것이고요. 시민들한테 뭐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없겠지만 없다라기보다는 재지정이라는 것 자체 아니면 여성 친화 도시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여성들이 편하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과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시민들한테 혜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된 후 김포시에서 추진한 사업들 중에서 시민의 관심과 호응이 좋았던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네.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거를 했지만은 또 시민의 호응을 얻었던 사업, 또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됐던 사업들도 있습니다. 호응이 좋았던 사업 중에 하나는 2015년도에 김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개소해서 여성들한테 그 취업과 창업에 통합 지원을 했다라는 것, 또 경력 단절 여성들한테 경제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역량을 제공했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워크숍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일을 하고 싶지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볼 수 있는 곳을 마을과 지역으로 확대를 해 나가자. 그 취지에서 저희가 초등돌봄센터인 우리아이 행복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까지 17개소를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2개소, 작년에 매수리마을 10단지와 장기동 2단지 수정마을에 개소를 했고요. 올해도 3개소를 개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개소를 은여울점을 또 했는데요. 앞으로도 돌봄이 먼 곳이 아니라 지역과 마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안전한 돌봄이 이루어져야 여성들이 취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지원의 기초는 저희는 돌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돌봄 확충에 많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해서 특별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거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그거를 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시간 좀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패널 여러분들 한 말씀씩 해주시고 이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한정된 시간 안에 그 모든 얘기를 다 못하다 보니까 미투 운동이나 뭐 패널로라든지 뭐 연령이 많은 분들 여성들에 대한 얘기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장을 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시작으로 끊이지 않게 계속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캠프할 때 여기 김포시에 있는 청소년 재단에 좋은 교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막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어떻게 찾을 수 없나 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아, 이런 좋은 게 있구나 하고 찾지만 사실 시민들은 김포시에 이런 좋은 교구가 배치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요. 좀 네트워크화 시켜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주신다면 김포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제 아들이 중학교 때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신기하게 내가 왜 이 백신을 맞아야 되냐고 했을 때 저는 이 경부암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게 남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들을 설득시켜서 이 주사를 맞았는데요. 아들이 학교에 가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반응에 대해서 인정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정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저는 엄마로서 아들을 변화시켰고 제 아들이 변화가 되어서 한 여성을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작은 변화가 행복하게 만들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김포시도 빠른 시간 내에 그런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늘 거버넌스를 얘기를 할 때 의회는 빠져 있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은 그 몸이 달고 그다음에 시민의 요구는 많고 근데 의회는 항상 빠져 있었는데 오늘 또 여성 친화 도시를 계기로 이러한 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성 친화 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심의권이 또 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한 사업들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감시 기능 이것도 좀 잘 해준다면 제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그러한 김포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스럽게도 2014년 여성 친화 도시였었다고 여기서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2019년 아니었을 때도 저는 그때도 이미 김포 시민이었는데 제가 몰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반성하셨는데 저도 시민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살짝 했고요. 학부모에서 자원활동가 그리고 자원활동가에서 지금 활동가로 또 여성으로 성장해 왔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 딸 핸드폰에 저는 훌륭한 마무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뭐 밖에서의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저희 딸이 인정받는 엄마로도 제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마도 잘 깔아 놓아 주신 김포시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 때문에 많은 숙제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요. 자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여성 자원활동가, 여성 활동가 분들이 참 많은 동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남성 활동가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근데 그 어르신 선생님들께서는요. 저도 이제 드라마를 보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감동을 받고 거기에 공감을 하는 입장이 어느덧 되어버린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은 스스로 할머니이시기 전에 여성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께 이런 자리가 한 번 더 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긴급으로 제안드립니다. 저
이제 그 나이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보다 앞서서 이런 우리 김포를 위해서 애쓰고 살뜰히 정스럽게 뛰어다니 주신 그런 좋은 오지라퍼 여성 어르신들께서도 이런 자리에 만들어주시면 하실 말씀 참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세대를 건너서 잘 내려받고 또 저도 잘 내려줄 수 있는 김포시의 아름다운 여성 리더로 잘 마침표를 찍으려면 합의와 인정, 동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그물고 대살림이 되는 김포를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긴급으로 의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과장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재지정에 대한 고찰을 많이 해봤습니다.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도 않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들 또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고 고친다면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관 주도에서 했던 것들을 민간 협력 여성 친화 도시 거버넌스를 좀 구축해서 이제는 시민의 역량이 아마 관의 역량보다 더 크고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또 시가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가 되고 안 되고의 개념이 아니라 여성 친화 도시는 진행 중에 있고요. 김포시는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이 손잡고 나아간다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여성 친화 도시 김포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김포시 의회에서 이렇게 여성 친화 도시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와 같이 기회를 같이 해서 또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도 최대한 이 철학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조현숙 소장님, 그리고 오선미 대표님, 김영주 대표님, 조인서 회장님, 그리고 이혜주 단장님, 문선영 과장님, 그리고 권상우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친화 도시에서의 여성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즉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이 제고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로 획기적인 정책이 제시되거나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행정에서 놓쳤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자 더 완성된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데 마중물 역할은 되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토론자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셨는데요. 다음에 이제 소통의 장을 펼칠 때에는 소장님이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위험 요소로 보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신도시와 원도심의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라든지 아니면 취약한 여성 노동 환경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족 그리고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얘기하셨고 또 노인 관련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얘기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어 보는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포시 의회도 시민 한 분 한 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회 김포시 의회 정책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